우리는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끌리는 걸까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신비로운 마법의 힘,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오컬트,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비밀입니다. 오컬트라는 단어는 라틴어 오쿨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뜻은 감춰진 것, 숨겨진 것입니다. 오컬티즘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 우리가 감각하고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훨씬 더 거대하고 광활한 영적 세계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컬트의 다양한 방법론과 수행법들은 바로 이 감춰진 세계, 더 큰 현실에 접속하거나 그 세계의 힘을 빌려와 이 현실 세계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법이라는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법은 무대 위에서 관객의 눈을 속이는 마술쇼일 겁니다. 무대 마술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교한 속임수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만약 마술사가 정말 뛰어나다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광경에 우리는 매료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무대 마술은 사실 어떤 진짜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컬트에서 말하는 진짜 마법, 매직입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오컬티스트 중 한 명인 알레이스터 크로울리는 마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지에 따라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이는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생각, 즉 인간의 강력한 의지와 집중력, 그리고 의도를 통해 현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운의 평면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평한 판 위에 구슬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법은 그 판을 아주 살짝 기울여서 구슬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운의 평면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당신이 실제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식이 등장합니다. 의식은 여러 사람의 의지와 염원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두가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쏟아붓는 행위. 이것이 바로 의식의 본질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법적 사고와 의식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풋볼 응원전을 예로 들어볼까요? 경기를 앞두고 전교생이 체육관에 모입니다. 학교의 마스코트, 즉 동물의 토템을 상징하는 인형 옷을 입은 사람이 춤을 춥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상대 팀이 패배하기를, 우리 팀이 승리하기를. 이것은 완벽한 형태의 집단 마법 의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고 강력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 시즌이 되면 온 나라를 뒤덮는 붉은 악마의 함성, 혹은 자녀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과 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밤을 새우는 어머니들의 기도회입니다. 참가자들은 그 행위를 통해 거대한 에너지의 장이 형성되고 그 에너지가 현실에 영향을 미쳐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시각화나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개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마음속으로 그리는 행위.
이 또한 자신의 의지를 통해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마법적 사고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집단적 믿음에는 실로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 문명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에 구현해내는 집단적 의지의 힘 말입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집단 심리의 힘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이용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런 집단을 사이비 종교 혹은 컬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집단은 굳이 컬트라고 부르지 않지요. 그렇다면 대체 사이비 종교와 일반적인 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군가 이런 냉소적인 농담을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라는 것을 아는 교주가 꼭대기에 있지만 기성 종교에서는 그 사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미 죽고 없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이것은 모든 종교를 모욕하는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정말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항상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스스로 믿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마법의 일부는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사이비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특징 중 하나는 교주에 대한 과도한 숭배입니다. 신도들은 교주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의심 없이 믿고 따릅니다. 제가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태양의 형제단이라는 컬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교주는 신도들에게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설득했습니다. 신도들은 전 재산을 헌납하고 교주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교주는 그 돈으로 호화로운 요트를 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집단에 깊이 빠진 지인을 보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나간 겁니까? 왜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 거죠? 그 사람의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바로 그 경험이 제가 비밀결사나 컬트 같은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규칙에 얽매이고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것을 평생 피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기꺼이 그런 집단에 들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걸까요?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식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소속감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다는 욕망,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싶다는 열망. 이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이 욕망은 때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마저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는 지도자를 따르며 이안을 얻습니다. 결국 오컬트와 마법, 그리고 컬트 현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동경과 현실을 바꾸고 싶은 욕망,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인간의 고독한 마음이 빚어낸 복잡하고도 매혹적인 그림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과 역사,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